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8주차, 지난 시간까지 7주차 공부를 하셨고요. 또 중간고사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중간고사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챕터 6, 자원봉사 실천 대상 및 자원봉사 실천 분야 및 실천 대상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 시간까지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어떻게 느끼는지,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 개념, 뭐 정의들을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자원봉사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첫 번째,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실천 분야에서의 아동에 관한 부분, 또 청소년들은 어떻게 자원봉사할 건지,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이렇게 네 가지 챕터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시간에 아동, 둘째 시간에 청소년, 또 셋째 시간에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까지 공부를 8주차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 그 다음에 다음 교재에 나오는 기업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 그 다음에 종교계의 자원봉사 활동들은 다음 9주차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 실천 분야와 실천 대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 그러면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야로 실천 대상과 실천 분야가 나눠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특수한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뭐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는 교재에서는 뭐 큰 틀에서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생애주기별이 아니어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예,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셨던 것처럼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문화시민으로 발전되어 나갈수록 실제 법과 제도에 정해져 있는 정책들 분야보다도 더 많은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고 있는 자발성, 무보수성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복지의 또 다른 한 축, 현대사회로 돌아오면서 복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아지고 사회의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복지의 중요한 한 가지 축으로서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 실천 분야와 실천 내용에 있어서 공부해야 되면서 놓치지 않으셔야 될 학생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은퇴한 이후에 또는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녹아서 그러한 부모님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회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실천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신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셔서 가족 봉사를 하실 때 꼭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가족이 함께 뭐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이 아이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이웃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서 오늘 수업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의의와 필요성입니다. 자, 첫 번째 아동에 대해서 그럼 먼저 좀 알아볼까요? 아동에 대한 정의를 좀 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아동복지법 상에서 보면 현재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이제 그 아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한 13세 미만, 초등학교 6학년이 보통 13세에서 14세 정도가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는 그냥 아동이다라고 현장에서는 보통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3세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올 때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오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저희 기관을 소개를 하고 뭐 무료급식사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도 하고 어떤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부탁도 하고 그런 것에 좀 열심히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또 부모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에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아동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관에서 꼭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의 아동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빈곤에 관한 부분, 빈곤 아동에 관한 문제, 또 아동 학대에 관한 문제, 또 시설에서 근무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문제, 또 요즘에 이제 소년소녀 가정의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아동에 관한 성폭력 문제, 아동에 대한 집단 따돌림 문제, 또 더욱이 요즘엔 이제 여러분들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영유 아동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또 우리 천안 지역에서도 이 계부 계모에 의한 아동에 대한 어떤 피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을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현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하나 좀 보면요. 빈곤 아동에 대한 문제들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인지의 능력도 떨어지고 학업에 대한 성취도 떨어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아이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현실의 문제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성인 사회에서의 문제점으로 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아동복지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제도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동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서비스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그 내용도 사전적인 어떤 예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적인 성격이 강하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수습을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고요. 또 서비스의 질도 매우 낮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좀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죠. 아까 잠깐 전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 지역에서도 계모에 의한 40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 그 다음에 아동의 사망 사건들이 들려왔을 때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그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공론의 문제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회 아동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도 아동들에 대한 자원봉사에 관한 문제, 또 어른들이 아동을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성장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제기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 문제들 아동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러한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계획이 절실히 요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아동 문제를 하기 위한 아동 복지에 관한 문제들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아동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까지 오기는 많이 어렵다. 또 그 다음에 많이 부족하다 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국가의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누가 채워야 되느냐? 바로 자원봉사 활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 정책적인 배려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 해결적인 방안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아동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은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보완적이고 또 협력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동의 특성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할까요? 연구자 이성록 씨나 김범수 씨 연구자를 보면 첫 번째, 아동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 발달은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또는 보호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아이들은 아직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인 발달들이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에서 많은 그런 양육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에 대한 많은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아동들의 어떤 성장 발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동은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처럼 복잡해지고 산업화, 현대화된 복잡한 사회에서는 알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과는 많이 달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러한 과정들에 있는 그러한 학습을 하는 과정이 바로 아동의 시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동기는 굉장히 감정이 예민하고 무언가를 굉장히 배우기 위한 백지처럼 무언가를 습득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은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나 아동기는 인간 본성의 생리적인 욕구,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배웠던 매슬로우의 욕구 충족 5단계에서 욕구 5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우리 아동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생물학적 발달이 지속되고 점차 폭넓은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사회 내에서 아동의 사회화 경험이 이 시기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들의 사회적 발달, 아동들이 사회에서의 상호 교류와 정서적, 신체적 발달들이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런 아동 시기가 특히나 더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요즘 사회가 이제 가족 기능들이 많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 생각을 합니다. 아동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첫 번째, 가족 기능들이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부모님 계시고 아이들 둘, 셋 이렇게 하셔서 아버님이 외부에서 경제적 활동을 좀 책임지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어머님이 집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잘
교육하고 성장 발달시키는 역할들을 좀 많이 맡아서 하시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가정, 또 정서적인 학대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재혼 가정, 아니면 조손 가정, 이러한 가정들이 이러한 그 가족들의 구성이 많이 다양화되었다라는 것. 그다음 심지어는 비혼을 하는 가정들도 많이 늘어났고 동성이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아졌고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가족 구성을 한다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다.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이전과는 좀 많은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부 아이동들에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가족이나 인근 생활 공동체의 기능이 상당 부분 사회로 이양이 되었죠. 대표적인 게 학교, 그 다음에 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가장 작은 규모가 가정이라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 규모가 작은 게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 부모 아이와의 관계, 또 형제끼리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간접 경험들, 직접 경험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아이가 하나, 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도 아이를 굉장히 좀 양육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과보호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본인밖에 모르게 만드는 사회성이 좀 결여되는 어떤 교육들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사회 다른 친구들과 가족을 뺀 다른 친구들이나 그 동년배 다른 어떤 사람들과 경험이 많아지지 않고 오히려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본인의 어떤 일들을 본인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본인 중심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의 경험을 가족 내에서 아니면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하게 되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많이 떠넘겨지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가족 내에서의 경험 아니면 또래 친구들과의 경험 굉장히 친밀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에서의 경험은 제도에 관한 부분 아니면 어떤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벌칙이나 다른 부분들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사회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박탈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사회에서의 하게 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가족과 사회 환경으로 낮은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되고요. 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자립 의지가 없는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제공하고 성장하고, 또 고독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아니면 또는 사회에서 그러한 아이의 정상적인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한 내용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06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직접적 자원봉사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상담에 관한 부분이죠. 또래 상담을 한다거나 전화로 상담을 한다거나 가족과 상담한다거나 또 학교 부정한 아동에 대한 상담에 대한 지도, 또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되게 이런 경우들은 학교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학교 내에서 위클래스나 이런 학교 내에서 못한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가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찾아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심리적인 지지도 필요합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결손 가정에 대한 아동들, 또 요보 아동에 대한 부분들, 또 실직 가정에 대한 아동 부분들, 또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지지와 또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지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교육에 관한 지원 부분들입니다. 공부방 지도,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 또 아동 봉사자를 위한 교육 등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활동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가 선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취미생활을 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뭐 캠프 활동 등 독서 지도나 레크레이션, 또 전통문화 놀이 지도 등을 통해서 아동들이 여가 선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또 사회활동들 지원들도 합니다. 동반 외출이나 농촌 활동을 지도한다거나 하는 이런 활동들. 그 다음 보호활동으로도 볼 수 있죠. 방과 후 아동보호 지도.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서 다 밖으로 두 분이 다 나가서 일을 할 경우에 아이가 일찍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해하면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게 되죠. 보통은 이제 일반 가정들은 학원을 보내서 학원에서 뭐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또는 아버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학원에서 근무하고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방과 후에 아동 보호 업무를 한다거나 같이 위탁을 한다거나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유아 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에서 아동 돌보기 활동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내용 중에서 업무 보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기관에 업무 봉사를 한다거나 해서 아동 단체 시설 등에 대한 업무 보조 또는 아동 숙박 시설이나 수련장 등에서의 업무 보조 자원봉사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서 그룹으로 그룹홈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집단 가정홈 가정 케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그런 곳에 방문하셔서 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조사활동, 유해 문화 환경이나 또 위험한 장소들이 없는지, 특히나 이제 많은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어머니회, 그 다음에 교통봉사 같은 것, 아이들 학교 통학하거나 이제 집으로 귀가할 때 횡단보도에서 이제 차량을 통제해 주신다거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해 환경 조사하거나 위험 장소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어떤 정보 제공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위한 지역 신문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캠페인 활동, 아동 자원봉사 활동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또는 바자회나 이런 곳에 가서 기금 모금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도움 활동들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캠페인, 또 도움을 주기 위한 음악회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신고하기 위한 캠페인들을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서는 직접적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조사 활동에 관한 부분, 또 정보 제공에 관한 부분, 또 캠페인에 관한 부분, 이 세 가지 조사 활동과 정보 제공, 그다음에 캠페인에 관한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자원봉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지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자세와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의 자세와 유의사항은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통해서 아동이 나타내는 정서적, 심리적인 변화와
아동 주변의 환경 변화를 관찰하고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들을 자원봉사자들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것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또 만약에 학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이들과 왕따를 당한다거나 하면 폭력에 노출되겠다라고 할 때, 자원봉사자 선생님께서 아이를 잘 관찰하시고 아이들이 갑자기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거나 아니면 아이 컨택이 눈 마주침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평소에 말을 잘 해왔었는데 말을 좀 이렇게 무언가 굉장히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나 언어적인 행동, 언어적인 표현이나 신체적인 행동을 보인다라 그러면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죠. 특히나 학대나 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아주 예의주시하게 잘 관찰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뭐 서비스를 연계한다거나 필요하면 신고까지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그러한 조치에서의 위험한 상황에서의 예방될 수 있도록 아니면 빨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시고 잘 관찰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의 약속을 한다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질 수 있는 약속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아동의 욕구를 세심히 관찰하고 아동의 수준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아동의 수준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는 눈높이에 맞는 자원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아동이 자신의 욕구와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실주차 수업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의 수칙,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의 원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비심판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 반영, 그 다음에 뭐 비밀 보장, 또 아니면 수용하기, 뭐 경청하기,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동일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는 그게 성인이 되었든 아이가 되었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대상자 간에는 서로 신뢰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대상자의 어떤 욕구나 환경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관심들 가지고 그 대상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때때로 아동들을 위한 자원봉사는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왜? 아동이기 때문이죠. 왜? 아동은 지금과 무언가를 개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어떤 열의에 차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래서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사회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모방하고 그 모방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동을 대할 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또 아동과 함께하는 봉사는 좀 이왕이면 좀 재미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가 다음에도 봉사활동을 참여할 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만날 때 즐겁고 환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좀 그런 것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아동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봉사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를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공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